안녕하세요. 성교육 강사 김정주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에서 후원하고 지역사회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서로를 지켜주는 안심존이라는 제목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숙희 정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는 디지털 성범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현황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전숙희 선생님,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요구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있죠. 제가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여기저기 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 또 저도 모르는 곳에서 저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우리의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데이트를 하는 남녀 사이에는 파트너가 자신만 보겠다며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더라고요. 제 경우는 낯선 지역에서 로그인을 시도한 기록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가 디지털 성범죄에 우리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먼저 디지털 성범죄의 뜻, 정의가 궁금한데요. 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장, 즉 소지만 하고 있어도 범죄라는 뜻이네요. 네,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적 괴롭힘도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이 돼요. 우리와는 이게 먼 얘기 같이 느껴지죠. 저도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끔찍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끔찍하죠. 그럼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상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찍는 불법 촬영, 유통, 그리고 소비, 이것을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또 사진을 합성하여 허위 영상물들을 비동의한 상태에서 유포하고 또 재유포를 해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구입하거나 저장하고 시청하는 경우와 그루밍도 포함되겠네요.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다르게 1대1 구조가 아닌 1대 다수의 구조입니다. 정재 선생님, 디지털 성범죄니까 사이버 공간에서만 범죄가 일어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발생 공간도 사이버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연관 범죄도 현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 그리고 가해자의 특성은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죄책감이 아주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디지털 성범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저는 N번방, 박사방 이런 사건들이 떠오릅니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정준영, 승리 연예인들의 그 카톡방 사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떠올라요. 맞아요.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건들이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선생님들, N번방 사건처럼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했던 빨간 마을화, 혹시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성범죄 사건이죠. 선생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15세 소년인 가출 청소년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 영상을 찍었던 사람들이 에로비디오 판매책과 연결되면서 그 당시 엄청난 양이 판매되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 피해자가요, 모두 4개월 보호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음란물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청소년 보호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어린아이들이 성을 경험했다, 이렇게 잘못된 인식으로만 피해자를 탓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사건 이후에 음란물 유포가 심각할 정도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1980년대에는 홈비디오 제작이 가능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비디오를 제작하거나 이렇게 제작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 수가 증가하면서 유포 범죄가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지몬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알죠. 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음란물을 유포한 김본좌를 응원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저 만화를 보시면요. 저 만화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드에 야동 한 편 없는 자, 나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음란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 이야기 듣고 보니까 참 심각하네요. 2006년 10월 체포 당시 28살이었던 김 본자는 3년 동안 무려 14,000여 개의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해요. 그가 체포되자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텐데,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역사는요, 소라넷, 정과 후로 나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원제로 게시판에 성관계 영상, 지익 능욕, 성착취물 등을 자유롭게 올리는 시스템으로 8만 건 이상 불법 촬영물이 업로드되면서 공유와 인증하는 문화가 시작이 됐죠. 이때부터요, 여자친구나 지나가는 여성을 찍고 올리는 품평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아, 그렇네요. 참. 혹시 또 초대남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술이나 약물로 그 여성을 취하게 하고요. 그 장소에 소란의 회원들을 초대해서 집단 성폭행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피해자들이 줄줄이 자살하면서 정말 정체가 밝혀진 소라넷은 2006년에 유해 사이트로 지정되었지만 건재했습니다. 오, 당시 회원이 100만 명이었다고 해요. 와. 진짜 말문이 막히네요.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어렵다. 국제 공조가 어려워서 수사 못한다. 라는 변명만 일삼다가 10년이 지난 2016년에 네덜란드에서 서버를 폐쇄 조치하게 되고 2019년에는 19년에 검거된 운영자 한 명만 징역 4년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어이가 없네요. 자, 소라넷의 뒤를 이은 건 회원수가 무려 120만 명에 달했던 AV 스누프였는데요. 아동 청소년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46만 개의 불법 촬영물이 게시되었고요. 2017년 5월 운영자가 검거되었지만 글쎄 고작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018년 8월에 불거진 양지인호 웹하드 사건으로 성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산업화하는 실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웹하드 카르텔의 등장과 함께 유통 역할을 하는 웹하드가 삭제 업체도 동시에 운영하는 거죠. 이들은 불법 촬영을 해외 업로더들을 보호해주고요. 성폭력 피해를 상품화해서 적극적으로 피해 촬영물을 유통하면서 피해 회복 과정이 삭제까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유통, 소비, 삭제까지 동시에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유포자에서 제작자로 돈을 벌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산업 구조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네, 맞아요. 2019년 정준영 사건은요, 이 SNS의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일어났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네네. 정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 영상을 함께 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남성들이 이를 보고요,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커뮤니티에 우리도 영상 찍어 돌려보자 라는 게시물이 우후죽순 올라왔고요. 보안이 뛰어난 메신저 텔레그램 방으로 몰려갔다고 합니다. 와, 같은 해 또 충격적인 사건이 웰컴 투 비디오가 있는데요. 한국이 얼마나 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1등 국가이고 또 처벌에 관대한 나라라는 것을 잘 보여줬는데요. 압수된 영상이 25만여 개에 달했고 이용자 중 310명 중 한국 사람이 223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고단방을 만든 아침엔 N번방의 갓갓, 박사 조주빈 등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우리에게 N번방 사건으로 충격을 주었었죠.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N번방의 수익 구조를 본뜬 불법 유해 사이트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조직적이고 산업화한 성폭력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소라넷을 시작으로 N번방까지 플랫폼은 변했지만 범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멈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인데요. 총 6,983건 중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고요. 불법 촬영이 32.1%,
유포가 22.7%, 유포 협박이 13.8%, 유포 불안이 15.0%입니다. 그러니 영상을 찍은 경험이 있는 여성은 영상이 유포될까 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아마도 네. 늘 불안 속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에서 4명 중 1명은 남성이었다고 해요. 이곳 지원센터를 찾는 피해자. 맞아요. 예상대로 여성이 훨씬 많았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남성 피해자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가부는 2020년부터 24시간 상담 체제를 도입하고요. 지난해 6월 성폭력 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할 수 있게 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남성에게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로 몽캠피싱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와 20대가 전체 42.3%를 차지했는데요. 나이를 밝히지 않은 피해자 46.4%를 제외하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환경에 친숙한 저연령층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이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하지 못한다고 해요.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라도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에요, 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커플 사진을 찍어준다거나 역할놀이를 하자라면서 대화를 이어가고요. 또 환심을 사기 위해 유료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동 청소년 11명의 신체 사진 등을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네, 뭐 1, 2개월간 연락하면서 친분을 쌓은 후에 몸을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메신저를 통해 전화를 걸어 성적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체를 찍은 영상을 먼저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잘해주는 사람에게 대한 거부 반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용당하는 거죠. 그런 것이 전형적인 그루밍 수법인데요. 우리 이제 그루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루밍 범죄는 주로 다음과 같은 6단계로 이루어져요. 물론 온라인 그루밍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피해자를 물색하고 접근을 하죠. 그리고 아주 잘해주면서 피해자와 신뢰를 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피해자 상황을 샅샅이 파악해서 필요한 것을 보내주면서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네, 아주 잘해주면서 자신만을 따르도록 피해자를 고립시킵니다.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하고요. 성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회의와 협박을 통한 통제를 하면서 노예처럼 조종합니다. 시간을 들고 뭐 길이 들여졌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기가 피해인 줄도 모르고 또 합의나 동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것, 누가 가해자인지 정확하게 지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어려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의식을 한번 높여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본인임을 증명하려고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신상 정보가 돌아다닌다. 혹은 검증되지 않는 링크를 보내오는 경우가 있죠. 이 밖에도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또래 나이라고 접근한 뒤에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 메신저 아이디를 요청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또한 변호사라고 하면서 문제 해결을 도와준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때 공교롭게도 내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평소에 친구가 이상한 영상을 보내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속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곤란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죠. 이름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금지법. 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사례는 좀 더 심각해요. 우리 불법 촬영 카메라들이 여기저기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공중 화장실을 무서워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혹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있는 거 아닌가? 저기도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기도 하긴 하죠. 네, 맞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법 촬영 카메라 형태가 참 다양한데요. 차키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또 전자시계, 꽃까지 아주 다양한 곳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불안하죠. 심지어 학교 화장실에도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어 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들, 범인이 누구였을까요? 글쎄. 학교 화장실이라면 학생 아니면 선생님? 그런데 누구였어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더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사례에서 본 것처럼 불법 촬영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에 전달해도 처벌되는데요. 사진을 몰래 찍었어. 보내줄까? 재밌는 거야? 이런 말 안 되겠죠. 찍지도 말고 절대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맞아요. 촬영은 한 번이지만 상처는 평생. 평생.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금지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법자의 돈도 잃고 게다가 다른 사람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도 주고 정말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이번 사례는 연예인의 동영상 관련 사례인데요. 이런 거죠. 야, 떴다. 실시간 1위래. 삭제하기 전에 너만 봐. 정말 호기심 자극하는 말이네요. 그렇죠.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일 내 동영상에 유포되고 있다면, 만일 대상자가 나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 경우 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 금지 사항으로 성폭력 처벌법 제6호 관련인 정보통신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유사한 사례인데요.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거죠. 갑자기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좀 궁금해지네요. 자신의 얼굴을 다른 사람과 합성하면 참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도 이런 짓은 하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 혹시 지인 능력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어감에서부터 왠지 마음이 불편해지는데요. 김정준 선생님,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 그 사진 합성처럼요. 지인 능력이란 주로 아는 사람이 여성의 사진이나 어떤 영상을 다른 사람의 나체나 성관계 사진 등과 합성 가공 편집해서 성적인 모욕을 주는 그런 범죄를 뜻해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보고에 의하면 지인 능력의 피해는요, 예전보다 2배나 넘게 늘었고, 현재는 더 많은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요. 허위 영상물 등 금지법.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죠. 와, 5천만 원. 재미로 하기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그만큼 이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거죠. 만일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된다면 하고 역지사지해 본다면 범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부터 대처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할 때 당연히 만남을 거절하고 대화를 중단하기. 랜덤 채팅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 이 역시 응대하지 않고 캡처를 해서 신고하는 거 기억하세요. 네,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동차 키라든지 조화, 전자시계 등 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이 좀 많죠. 우리 불법 촬영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일 때 당황하지 않고 즉시 112에 신고하기. 또 불법 촬영이 의심될 때는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에 신고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몸 사진을 보낸 후, 당연히 이거 보내면 안 되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됐을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하세요. 지인이 합성된 사진, 영상을 봤을 때 당사자에게 알리고
신고하고 도와주기. 친구가 올린 성적인 영상을 보고 불쾌할 때 불쾌감 표현하기, 또 대화를 중단하고 신고하기. 네, 또 성적인 욕설, 몸 사진이나 영상을 봤을 때 대화 중단하고 신고하기.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봤을 때 신고, 스팸 기능을 누르기, 다른 곳에 게시하지 않기. 끝으로 이런 대처법도 기억해 두세요. 몸 사진 전송을 요구받았을 때 절대로 응하지 않기, 대화 중단하기 등입니다. 이 밖에도 이런 어이없는 경우를 당했을 때 여러분의 기지를 발휘해서 피해를 입지 않길 응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디지털 성범죄 파수꾼, 이른바 지지 동반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성범죄로 고민하고 있는 당신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지원 상황을 보면요. 온라인으로 전화 상담을 해주거나 찾아가는 면접 상담이 있고요. 증거 채취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수사 과정에 동행을 해주죠. 그리고 의료, 심리 상담 제공과 이를 삭제 지원할 수 있게 연계하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모든 상담은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의미,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과 사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자, 이번에는 끝으로 디지털 성범죄 통념 깨기에 대해서 OX 퀴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 책임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요건 좀 알쏭달쏭한데요. 촬영을 동의했잖아요. 선생님, 유포를 동의한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X죠. 네, 빙고, 맞습니다. 유포를 동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X입니다. 그러네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러면 이번엔 제가 문제 한번 내볼 테니까 선생님들 맞춰보세요. 몰래 찍힌 사진이나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도 범죄가 맞다? O일까요? X일까요? 당연히 O죠.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정재현 선생님, 정답! 네. 좋으시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잘 듣고 맞춰보세요.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X? X 아닐까요? 디지털 장의사의 주요 업무는 삭제 권한을 가진 사이트 운영자, 즉 신고센터에 피해자 대신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왠지 X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운영자와 연락할 수 없는 다크웹, 불법 촬영물과 비동의 유출 동영상,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인데 이러한 것들이 주요 수입원이 일부 국내 음란물 사이트에서 계속 유통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들에겐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지워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피해 촬영을 삭제 이후 재유포되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건 저합니다. O입니다. 물론 O입니다. 재유포되어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혼자만 고민하지 마세요. 신고해서 도움 받으시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행하게도 내가 이런 범죄에 노출되었을 경우 부끄러워서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등등 많은 생각으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죠. 곳곳에 도움을 주시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네, 우선 02-735-8994를 기억하세요. 이 번호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번호이거든요. 자, 여기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 지원은 물론이고 법률 지원, 의료 지원, 그리고 사후 모니터링은 물론이고 수사 지원도 연계하고 사건에 대한 삭제도 지원해 줍니다. 여기서 꿀 정보, 이 모든 게 공짜일까요? 아닐까요? 네,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시겠죠. 자, 고민이 있으신가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 상담 및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해 드립니다. 여성 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신고하세요.
또 있습니다. 사이버 경찰청 112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서로를 지켜주는 안심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